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명품 토익에서 RC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인수 강사라고 하고요. 자, 오늘은 강의실이 아니라 조금 다른 장소에서 특강을 진행하게 됐어요. 자, 일단은 오늘은 이제 우리 다음에 있을 10월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그거에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 지난 9월 달에 시험 보셨던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이번에 접속사 전치사와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보통 이제 시험에서 접속사와 관련된 건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네다섯 문제가 출제가 될 정도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난이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전치사와 관련된 지금 예문이 하나 등장해 있어요. 자,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렸으니까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같이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자, 바로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마트라고 나와 있고요. is located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제 빈칸에 알맞는 전치사를 넣어주는 문제였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뒤에 road, 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길과 관련된 전치사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보기 중에서는 우리 보통 어떤 길을 따라서라고 할 때 along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구나 이렇게 풀어줬던 문제였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장소와 관련된 전치사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제가 그거를 같이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우리 방향과 관련된 전치사 몇 가지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시험에 출제된 빈도가 많은 순으로 조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시면 안 돼요. 외우셔야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보통 이제 우리 뭐 to 어디 어디로 뭐 toward 어디 어디 쪽으로 뭐 이런 표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요거 체크해 볼게요. 자, across 가로질러서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밑에 보시면 across from 하면 맞은편에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건물이 맞은편에 있다라고 할 때 across from이라고 써요. 그래서 across from 구별해서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opposite 하게 되면 이것도 맞은편에라는 표현이죠.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정답에 등장했었던 along 무엇 무엇을 따라서 라는 표현. 뭐 예를 들어서 길 같은 게 있으면 뭐 길에 뭐 나무들이 이렇게 따라서 세워져 있어요라고 할 때 along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자주 출제되고요. 마지막으로 pass는 지나서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체국을 지나서 은행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지나서 passed라는 전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향과 관련된 전사 정리해 드렸으니까 남기하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실전 문제풀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 문제 제가 한 5초 정도만 드릴게요. 한번 바로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셨죠?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보기를 보시면 다 전치사들이 등장해 있는데, 자, 이 건물이, 뭐 이름 같은 거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 건물이 is라고 나와 있고요. 빈칸이 나와 있고 from이라고 나왔죠. 자, 그럼 정답의 힌트는 우리 뒤에 from 밑줄 쳐볼게요. 자, from이랑 같이 쓰일 수 있는 이 덩어리 전치사를 골라주라는 얘기인데, 우리 방금 전에 from이랑 쓸 수 있었던 거 across from이라고 했었죠. 맞은편에. 그래서 A, B, C, D 중에서 우리 정답은 C, across 선택해 주시면 됐던 문제였고요. 우리 맞은편에라고 했으니까 요 건물이 뒤에 보니까 이렇게 아트 뮤지엄이라고 나왔잖아요. 뮤지엄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자리에 across from이랑 동의어 opposite이라고 쓰셔도 정답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로 방향과 관련된 전치사 문제 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힌트가 있어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시면 자, 그 회사는 만들었대요. 주차 허가증이 available, 이용 가능하도록 이라고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빈칸이 등장을 했는데, 자, 빈칸 바로 뒤에 on 밑줄 쳐볼게요. 요 on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일 수 있는 짝꿍 표현 고르는 얘기고요. 그게 바로 우리 depending on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걸 이제 전치사 구라고 해서 여러 개 단어로 합쳐진 구, 요걸 전치사 구 표현이라고 하고 자, 요것도 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표현을 정리를 좀 했어요.
자, 요거 캡처해서 남기하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이죠.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바로 밑에 as a result of 무엇 무엇의 결과로 라는 표현, 요것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방금 문제에 등장했었던 depend on, 자, 혹은 depending upon 이라고 쓰셔도 돼요. 똑같아요. 뭐뭐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on behalf of, 대표하여 라는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 그래서 얘네들은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요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럼 요것도 문제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문제 하나 띄워드릴게요. 자, 요것도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셨죠? 같이 볼게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furniture shipment이라고 나왔죠. 가구의 배송이 도착할 거예요. Friday만큼 일찍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문장은 완성이 됐는데 그 뒤에 보시면 우리 이따가 접속사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서 지금 how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 적어주세요. 명사절 접속사라고 해요. 자, 일단 명칭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따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명사절 접속사라는 건 이제 문장을 연결해 준과 동시에 뒤에 따라 나오는 문장을 하나의 명사로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how라는 접속사부터 뒤에 끝까지 문장이 있죠. 얘가 그냥 다 하나의 명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이 끝났는데 지금 빈칸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건, 자, 빈칸부터 괄호 여시고요. 끝에서 괄호 닫아줄게요. 얘 자체를 다 하나의 수식어, 부사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보통 이제 전치사랑 명사를 쓰게 되면 이 자체를 전치사구, 전명구라고 해서 부사 취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빈칸에는 전치사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 방금 전에 배웠었죠. C번에 depending on, 요게 바로 전치사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이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니까 꼭 꼼꼼하게 다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how라고 하는 건 얼마나라고 하는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바빴는지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캐리어가 얼마나 바빴는지 이번 주에, 자, 요거에 따라서 요 Friday보다 일찍 도착할 거예요. 도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치사 구와 관련된 내용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가셔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것도 예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직원들이 즐긴대요. 그들의 런치를. 자, 문장 끝났어요. 그럼 얘도 빈칸부터 프레젠테이션 괄호. 자, 문장에 필요 없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A번도 전치사, B번도 전치사예요. 그럼 이럴 때는 또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바로 뒤에 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걸 이제 명사 기간이라고 불러요. 기간. 그래서 기간이랑 쓸 수 있는 전치사들도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해석으로 프레젠테이션 동안에 이렇게 점심을 즐길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라는 의미니까 정답은 A번. 어렵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기간과 쓸 수 있는 전치사를 제가 또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일단 시점 전치사가 먼저 등장을 했으니까 이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통 이제 토익에서 시점을 나타내주는 전치사, 기간을 나타내주는 전치사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 시점과 기간을 좀 구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제 시점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시각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혹은 뭐 2달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시간의 복수형을 써준 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보통 시점과 나타내 주는 표현, 자, 밑에 보시면 밑줄 by until 뭐뭐까지라는 표현이죠. 우리 보통 뭐 내일까지라고 하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by until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efore 그리고 prior to 이전에라는 표현이죠. 뭐뭐 이전에. 그 다음에 after following 하게 되면 뭐뭐 후에라는 표현. 이것도 암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since 같은 경우는 뭐뭐 이후로 이래로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얘도 무조건 시점이랑 쓰셔야 돼요. 자, 이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얘는 무조건
과거 시점이라고 쓰는 거예요. 과거 시점. 그래서 보통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래로라는 표현을 나타내 줄 때 쓰는 게 바로 since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사 파트에서 배우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타내 주는 걸 현재 완료. 그런 건 나중에 동사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since 확인했고요. 자, 하나 더. 자, 밑에 보시면 as of가 하나의 전치사로서 부터라는 표현이요. 마찬가지로 effective, starting, beginning 다 부터라는 표현인데,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적어두셔야 돼요. 무조건 미래 시점이랑 쓰여요. 미래 시점. 자, 우리 보통 뭐 난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럴 때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하죠. 요럴 때 쓰는 게 바로 as of라는 표현인 거예요. 미래 시점이랑 사용한다. 요거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점이랑 사용될 수 있는 전치사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이어서 자, 기간과 관련된 전치사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단어 먼저 보시면 자, 우리 for 동안에죠. during도 동안에 over는 걸쳐서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그냥 동안에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for, during, over 이 기간 동안에 라는 표현인 거고요. 그 다음 in 같은 경우는 이 기간 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거 하나 체크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 within은 이내라는 표현 됐죠? 기간이랑 쓰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throughout 하게 되면 이 기간 내내라는 표현이죠. 기간 전체를 다 나타내 줄 때 throughout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or, during, over, in, within, throughout 6가지 암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시점 전치사, 기간 전치사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시험 문제 출제되는지 문제를 좀 확인해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실전 문제 띄워드렸어요. 자, 이것도 5초 정도 드릴게요.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읽어보셨죠? 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payroll department가 request 요청했대요. 자, that 접속사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모든 스태프들이 입력하란 얘기죠. 그들의 시간. 제가 보니까 뭐 근무 시간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문장이 끝났는데 뒤에 보시면 자, 이렇게 3pm 3시라고 등장을 했죠. 자, 요 3시라는 표현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전치사를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자, 요런 걸 바로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시점을 나타내 주는 거. 자, 그래서 A, B, C, D 보기 중에 시점과 쓰일 수 있는 전치사를 고르시면 되는데 저희 방금 전에 시간과 관련됐던 거 in 배웠었고요. by 배웠었고요. for 배웠어요. 5분은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 문장에서 사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in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아까 전에 in 같은 경우는 기간이랑 쓰는 전치사였죠. 이 기간 후에 라고 했었고요. by는 뭐뭐까지 우리 이 시점까지 시점이랑 쓰는 전치사라고 했었고요. C번의 for 같은 경우는 동안이니까 얘도 기간이랑 쓰는 전치사인 거죠. 그럼 당연히 정답은 B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점 전치사, 기간 전치사 구별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5초 정도 드릴 테니까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읽어보셨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일단은 for부터 우리 borrow 바로 치시고요.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주어 동사의 문장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Small Business Loan Application이라고 나왔죠. 우리 loan이라는 게 대출이잖아요. 대출. 그래서 우리 작은 기업들의 대출 신청이 항상 approved, 승인이 된대요. 자, 그러고 나서 뒤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10 working days라고 등장을 했죠. 우리 지금 어쨌든 10일이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건 당연히 시점이 아니라 기간이라고 보셔야겠죠. 이런 걸 기간을 나타내주는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A, B, C, D 중에서 우리 기간을 나타내주는 전치사 있었죠. 자, 일단 among 안 배웠고요. into 안 배웠어요. within은 배웠고 about도 안 배웠죠. 그럼 당연히 정답은 해석하지 않더라도 C 이렇게 고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10일 이내.
승인이 됩니다. 됐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시점을 나타내주는 전치사, 기간을 나타내주는 전치사 구별해서 정리해 드렸어요. 캡처 해주셨을 거니까 꼭 암기하시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전치사와 관련된 내용은 다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접속사와 관련된 문제 유형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요 예제를 보시면, 자, 여기서는 spring이 주어인 거고요. 그 다음 alives가 동사인 거죠. 자, 그러면 주어 동사의 문장이 등장을 했는데 우리 컴마를 기준으로 바로 뒤에 또 live가 주어고 will be widened라고 하는 동사가 또 등장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문장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 있었던 문장과 뒤에 있었던 문장을 하나로 합쳐줄 수 있는 빈칸에는 접속사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보기를 보시면 A번 prior to도 이전에고요. B번이에요. before도 이전에라는 표현이죠. 얘네 둘 다 의미는 똑같아요. 하지만 A번의 prior to는 전치사고요. B번의 before는 접속사죠. 물론 전치사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민할 필요 없이 정답은 D번이구나, 이렇게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봤을 때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를 구별해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도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전치사 접속사 제가 정리를 했는데, 자, 첫 번째로 방금 전에 기간을 나타내주는 전치사 for, during, 동안에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 동안에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가 뭐가 있냐면 바로 밑에 while 밑줄 쳐볼게요. while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기억하셔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이어서 우리 because of 하게 되면 때문에죠. 이어서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전치사고요. 반대로 접속사로서는 because, as, since, 자,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now that 요것도 하나만 써놓읍시다. now that도 하나의 접속사로 때문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because, as, since, now that. 자, 그래서 때문에 정리했고, 마지막 하나 더. 자, 세 번째로 우리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전치사가 바로 despite 혹은 in spite of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바로 밑에 보시면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렇게 네 가지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한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래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요. 요거 꼭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우리 동안이라는 전치사는 for, during, 접속사는 while이 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때문에 우리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이렇게 네 가지는 전치사였고요. 접속사는 because, as, since, now that,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 때문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despite, in spite of, 이렇게 두 가지 있었고요. 접속사로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처해서 암기하시고요. 자, 그럼 이것도 문제 바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바로 실전 문제 띄워드렸고요. 자, 이 문제도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셨죠? 같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갑자기 보기가 조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같이 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등장을 했냐면, 지금 요 N이라는 알루미늄 회사의 스톡은 주식이에요. 주식,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자, 주식의 가격이 remained야 돼요. stable. 자, remain은 뭐뭐한 상태이다 라고 하는 이형식 동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정적인이란 형용사가 등장을 했으니까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문장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빈칸 뒤에를 볼 건데, 자, 지난주에 change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죠. 자, 여기서 change라는 단어는 바로 명사예요, 명사. change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그냥 명사로만 쓰인 거죠. 자, 그럼 문장이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명사를 사용할 수는 없어요. 자, 빈칸부터 괄호 여시고 change 괄호 닫아주시고요. in부터 스톡마켓 괄호 over 요 자체가 전반적으로라는 부사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끊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도 어쨌든 우리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빈칸에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분소는 부사고요. for example도 부사. 이거 나중에 배울 거 접속 부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C번과 D번을 같이 보시면 although도 뭐뭐에도 불구하고고 D번에 despite도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그럼 둘 다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해석으로는 둘 다 가능한데요. 자, 우리 방금 전에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는 접속사였죠. 반면에 despite, in spite of는 전치사였어요. 그럼 당연히 although가 정답이려면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와야지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 despite는 이렇게 명사가 등장을 했을 때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정답은 D 선택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 전치사 구별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상 지난주에 주식시장에서의 전반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의 가격이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 확인해 봤고요. 자, 한 문제만 더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것도 제가 한 10초 정도만 드릴게요. 문제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셨죠?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도 일단 읽어보시면 자, 요 라울이란 사람이 도착했어요. 컨퍼런스에 제 시간에 문장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문장에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다 부사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light delay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요것도 명사를 문장에 필요 없는 부사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빈칸에 전치사를 사용하는 문제고요. 자, 보기를 보시면 우리 A번의 despite 전치사 자, B번의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접속사였죠. 접속사. 그래서 on account of 전치사고요. 그 다음 D번의 in any case 일단 얘는 그냥 부사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접속사인 B번이나 부사인 D번은 안 되니까 소거를 하시고 해석상 여기서는 자, 우리 빈칸 앞에 on time 밑줄 쳐볼게요. 얘가 제 시간에라는 표현이에요. 제 시간에. 정각에. 그 얘기는 늦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delay, 지연, 지체라고 등장을 했죠. 그러면 비행기의 지체, 지연에도 불구하고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라는 얘기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갖는 despite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넘어가셔서 자, 이번에는 접속사 to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접속사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자, 밑에다가 이렇게 필기 하나만 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일단은 우리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의 문장 그리고 빈칸이 등장하고요. 주어 동사의 문장이 등장을 했을 때 이 빈칸은 그럼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속사를 사용해야겠죠. 자, 그런데
접속사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접속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접속사를 조금 정리를 해주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 엄청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접속사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도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그럼 접속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우리 등위라는 건 동등한 위치를 나타내줘요. 우리 등위 접속사 뭐 and, but, or 이런 것들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종속 접속사. 자, 등위라는 건 동등한 위치를 연결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종속이라고 하는 건 속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종속 접속사는 문장 자체를 다 종속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종속 접속사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부사절 접속사나 두 번째 명사절 접속사, 마지막 세 번째 형용사절 접속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접속사를 사용할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설명한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얘는 당연히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등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접속사부터 주어 동사의 문장까지를 다 하나의 부사의 역할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부사절 접속사란 얘기고요. 저런 마찬가지로 명사절 접속사 뒤에 이렇게 문장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명사절 접속사부터 끝까지를 다 하나의 명사로 만들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 형용사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을 쓰게 되면 이 문장 자체를 다 하나의 형용사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문제에 적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접속사의 종류는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시고, 자, 그러면 우리 문장으로 올라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보시면 지금 뭐라고 등장을 했냐면 경영진은 결정할 거예요 라고 나왔어요. 그럼 동사 뒤에 뭘 쓸래?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 decide에 이제 목적어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will decide도 동사고 빈칸 뒤에 보시면 will be recognized. 자, 요것도 바로 동사죠. 그 얘기는 이 빈칸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속사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배웠잖아요. 접속사 종류 굉장히 여러 가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어떤 접속사를 쓰시면 되냐면, 자, 어쨌든 decide는 결정하다는 삼형식 동사였죠. 그럼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이 접속사 빈칸 자리부터 문장 가장 끝부분까지를 다 하나의 목적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등장을 해야겠죠. 그 얘기는 문장을 다 하나의 명사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자리에 바로 명사절 접속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빈칸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의 명사의 역할을 하는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럼 보기 중에서 누가 명사절 접속사냐면 where도 명사절 접속사 가능하고 who도 명사절 접속사가 가능해요. 이럴 때는 사실 해석이 조금 필요하긴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경영진이 결정을 할 거래요. 빈칸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어디, 장소가 인정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거란 얘기니까 정답은 B, who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물론 아마 문법적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wher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who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런 설명 드렸을 텐데 이건 제가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이걸 모르더라도 해석으로는 문제를 맞추실 수 있으셨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명사절 접속사가 등장을 했으니까 이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를 조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명사절 접속사의 종류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띄워드렸어요. 자, 이거 캡처해서 암기하시고 자, 볼게요. 자, 가장 첫 번째로 that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예요. 해석은 보통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하는 것. 자, 그리고 바로 밑에 whether, if 요것도 명사절 접속사인데요. 얘네는 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이에요. 인지 아닌지 의미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의문사라고 등장을 했는데 우리 의문사라고 하는 건 WH로 시작하는 거 있죠. 뭐 when, where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옆에 보시면 when, where, why, how, who, what 이런 게 바로 의문사죠. 얘네도 다 명사절 접속사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whoever이라고 나왔죠. 자, 이렇게 ever로 끝나는 걸 복합관계사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보통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명칭까지 몰라도 상관은 없고 다만 whoever, whatever, whichever는 명사절 접속사로 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명사절 접속사를 먼저 암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첫 번째로 that 있었고요. whether, if, 그리고 의문사 when, where, why, how, who, what 있었고 whoever, whatever, whichever 요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 접속사 종류 설명해 드렸고 우리 아까 전에 완전 불완전을 따져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요것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의문사에서 보시면 when, where, why, how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자, 이렇게 how에서 끊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who, what이 남잖아요. 자, 우리 who 그리고 what 뒤에는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을 쓰셔야 돼요. 불완전한 문장. 자, 이렇게 설명하면 분명히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문장에서 명사가 한 개 부족한 문장이 있죠. 이걸 바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가 하나 부족한 문장. 됐죠? 그래서 뭐 우리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가는 건 뭐 주어 자리나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하나 비어 있는 걸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 체크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그 밑에 보시면 사실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해서 whoever, whatever도 반드시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쓰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요 4가지만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whichever 같은 경우는 완전한 문장도 되고 불완전한 문장도 되기 때문에 그건 일단은 남겨두시고 who, what, whoever, whatever 얘네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한다. 요렇게 체크를 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요것도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접속사 문제 띄워드렸어요. 자, 10초 정도 드릴게요. 문제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셨죠? 그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H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say라는 단어가 동사니까 뒤에 이제 목적어 나와야겠죠? 자, 근데 그 뒤를 보시면 자, 빈칸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일단은 in부터 요 building 괄호 치시고요. 자, 그 뒤에 the meeting이 주어 will take place란 동사가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say도 동사였고 will take place도 동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문제네요. 그럼 빈칸은 접속사 자리. 자, 그러면 어떤 접속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방금 전에 우리 say는 말하다란 3형식 동사예요. 그럼 이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exactly부터 끝까지
요 문장 자체를 다 하나의 명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배웠던 명사절 접속사 고르시는 거고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명사절 접속사 확인해 볼게요. 자, A번 who 가능하고요. what 가능하고요. why도 가능하고 where도 가능하죠. 얘는 A, B, C, D 전부 다 가능해요. 요런 문제가 조금 어렵겠죠,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선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사실 해석으로도 풀 수 있긴 했지만 우리 아까 전에 완전 불완전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A번 먼저 봅시다. 우리 who라는 접속사가 명사절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뒤에 무조건 불완전한 문장 쓴다라고 했어요. 불완전. 이런 걸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데 명칭은 몰라도 돼요. who 불완전. 자, 두 번째 what. what도 뒤에 불완전. 됐죠? 자, C번에 why. 자, 얘는 설명한 적 없잖아요. 우리 아까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who, what, whoever, whichever 이렇게 네 가지 설명해 드렸죠. 자, 그러면 whoever, whatever, whichever 아니요. who, what, whoever, whatever 이렇게 네 가지만 불완전한 문장. 자, 그럼 why 같은 경우는 설명하지 않았던 얘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 있는 완전한 문장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where, there도 완전한 문장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불완전 따지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진다는 건 이 접속사가 속해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요 빈칸이 속해 있는 문장만 보시고 얘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파악해라 그 얘기인 건데요. 자, 우리 미팅이 주어였고 will take place가 동사였는데 얘가 바로 일형식 동사예요. 그 얘기는 주어 동사로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과 쓰일 수 있는 who, what은 소거를 하시는 거고요. C번이랑 D번 중에서 고민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해석으로밖에 판단을 못해요. why는 이제 이유를 나타내주잖아요. 왜 뭐뭐 했는지. 반면에 where는 어디서 뭐뭐 했는지 장소를 나타내주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자, 미팅이 will take place 발생했다고 했죠. 그 앞에 보면 건물에서라고 나왔어요. 이 West Building에서 자, 당연히 장소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어디서 미팅이 열렸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석상 정답은 where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당연히 왜 여기서 열렸는지 얘기하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빈칸 뒤에 이렇게 장소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해석상으로도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where이 더 정답에 가깝다. 이렇게 보셨어야 되는 거예요. 했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행사가 이 건물의 어디에서 어떤 그 공간에서 열리는지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와 관련된 내용 설명해 드렸어요. 자,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표 요거 반드시 암기하시고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접속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요거는 조금 달라요. 자, 왜 다르냐면 자, 일단은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he라는 주어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빈칸이 등장을 했으니까 빈칸은 동사 자리 아닌가요? 맞아요. 자, 근데 동사를 쓰고 났더니 그 뒤에 monthly charge라고 하는 주어가 또 나오고 charge라고 하는 주어가 또 나오고 had not been deleted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왔죠. 그럼 접속사가 등장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요 빈칸에다 접속사를 쓸 수는 없잖아요. 동사 자리니까. 그럼 접속사가 어디 갔지?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지금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문장을 연결해줬던 요 that이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생략시키고 바로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문장 구조는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그러면 A번, B번이 서로 다르니까 해석으로 풀어주시면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that이랑 쓸 수 있는 동사들이 또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notice라는 동사예요. 정답은 B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사들마다 또 이렇게 명사절인 that절을 가져갈 수 있는 동사가 몇 가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제가 또 정리를 해놨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that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3형식 동사라고 나와 있죠. 자, 단어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시험에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재밌죠? 우리 indicate, 나타내다라고 할 때 indicate that 이라는 거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notice that, 그 다음 ensure that, 보장하다라는 표현이죠. state that, 진술하다, 말하다. 그 다음 request that, 요청하다. 그 다음 announce that, 대조를 공지하다. 마지막 recommend that, 대조를 권하다. 자, 요렇게 제가 체크해드린 단어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조금 외우기 힘들 거예요. 단어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indicate that, notice that, ensure that, state that, request that, announce that, recommend that. 요렇게 한 번씩 읽어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3형식 동사들 정리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동사로 등장하게 되면 요 뒤에는 이렇게 that, 주어 동사의 문장 구조가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that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3형식 동사들을 설명해 드렸고요. 자, 하나 더. 자, 4형식 동사들도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4형식 동사들 지금 띄워드렸고요. 캡처하시고. 자, 단어 먼저 체크할게요. inform, notify, 알려주다라는 4형식 동사고요. remind는 상기시켜주다. tell은 말해주다. 자, 얘네 같은 경우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자, 근데 우리 4형식이라고 하면 요걸 떠올리셔야 돼요. 4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해서 사람, 사물, 어순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목적어가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사물 목적어가 등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이 사물 목적어가 오는 자리에 명사절인 that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얘 자체가 다 하나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4형식 같은 경우는 주다라는 의미를 많이 갖기 때문에 알려주다, 상기시켜주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해석하면 이 사람에게 이 that절의 내용을 알려주다, 상기시켜주다, 말해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해드린 요 3형식 동사들 그리고 4형식 동사들 이 두 가지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하나만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제가 또 실전 문제 띄워드렸어요. 자, 이거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셨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어휘 문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리켓 요청하다, behave 행동하다, use 사용하다, visit 방문하다 이렇게 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자, custodial staff들이 빈칸에 띄어 자 바로 뒤에 that 밑줄 접속사 나왔죠. 자, 지금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등장을 했으니까 뒤에 등장한 이 주어 동사의 문장을 다 하나의 명사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다 이 문장의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대절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3형식 동사를 고르는 문제인 거고요. 바로 우리 앞에서 정리했었죠. request that. 정답은 A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앞에 정리해드린 동사 표현들 암기하시고요. 자, 그럼 명사절 접속사는 요렇게까지만 보시면 마무리 될 것 같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접속사 4. 자, 요 문제 유형 설명할 건데, 자, 요거는 이제 문제 예문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apparel이라는 회사가 판매합니다. fabric 섬유들을 이라고 문장이 끝났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can observe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그 얘기는 sell 동사, can observe 동사, observe 동사. 그래서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얘기인데, 자, 우리 아까 전에 명사절 접속사를 썼다는 건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 준다라고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빈칸에서 문장이 끝났죠. 그럼 빈칸부터 끝까지를 명사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장에 필요 없는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 수식어는 형용사 혹은 부사잖아요. 이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fabric 섬유들이라고 나왔죠. 어떤 섬유들을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
그들의 무게보다 25배까지 더 흡수할 수 있는 패브릭을 판매합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패브릭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게 당연히 형용사인 거니까 이때는 형용사절 접속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가 형용사절 접속사인지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게 바로 B번의 that. 이게 바로 형용사절 접속사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형용사절 접속사의 종류도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정리를 좀 해놨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만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방금 전에 형용사절 접속사라는 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접속사가 등장을 했을 때 앞에 어떤 명사가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 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명사를 수식, 꾸며줄 수 있는 접속사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who인 거죠. who를 변형시킨 whom, who주도 가능한 거고요. 자, that도 가능해요. 자, 우리 아까 전에 that 명사절 접속사에서 배웠죠. 형용사절 접속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외우셔야 돼요. 사람은 who, whom, whose, that. 자, 그럼 반대로 사물 명사를 꾸며줄 때는 대표적인 게 바로 which이고요. whose는 사람, 사물 다 수식할 수 있고요. that도 사람, 사물 다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물 명사를 꾸며줄 때는 세 가지. which, whose, that.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which, whose, that. 우리 사람을 꾸며줄 때는 who, whom, whose, that이었죠. 외우셔야 돼요. who, whom, whose, that. 사물은 which, whose, that. 자, 그래서 사람, 사물을 꾸며줄 수 있는 접속사 확인했고, 자, 반면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나타내주는 명사를 꾸밀 때는 자, when, 밑줄 when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장소 명사를 꾸며줄 때는 where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 reason이라고 하죠. 얘는 적어놓으세요. reason밖에는 못 꾸며요. 그래서 reason이라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why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e reason why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자, 여기서 또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보통 이제 형용사절 접속사도 어떤 접속사 뒤에는 완전하고 어떤 접속사 뒤에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시험에 출제되는 단어 몇 가지만 체크하면, 자, 우리 who, whom, 그리고 which, 마지막 that 있죠. who, whom, which, t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을 쓰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완전한 문장 쓰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주셔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이 정도만 알아도 접속사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제가 실전 문제 띄워드렸어요. 자, 요거 10초 드릴게요.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셨죠? 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굉장히 큰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자, 문장 중간에 컴마 동그라미. 자, 그 얘기는 빈칸부터 오피스 바로 치시고요. 문장 사이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문장의 주어는 이 J라는 사람이 주어인 거고요. 뒤에 있었던 will lead 있죠. 얘가 이 문장의 진짜 동사인 거예요. 됐죠? 그럼 우리 지금 문장에서 주어 동사 확인됐어요. 그럼 이 사이에 등장한 문장은 필요 없는 수식어,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transferring 옮긴 거잖아요. 지금 A라는 사무실로부터 여기로 옮긴 자, 요 J라는 사람을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인 거죠. 그럼 이 빈칸은 동사가 등장을 했으니까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속사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아까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여러 가지 있었는데 명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형용사절 접속사 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기
A, B, C 중에서 형용사절 접속사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위치 가능하기는 한데 사람 사물 중에서 사물을 꾸며준다고 했죠. 앞에 보시면 이렇게 J라고 하는 사람이 주어로 등장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위치는 안 되는 거예요. 못 꾸며요. 마찬가지로 where은 장소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니까 안 되는 거고요. who는 가능하고 whose 가능하죠. 이 두 개 중에서 고민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물론 해석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해석보다는 형용사로 완전 불완전을 따져줄 수 있었죠. 그거 연습하시면 자, 우리 who, which, 그리고 that 요거 세 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쓴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형용사절 기준으로. 자, 그래서 우리 C번이 정답이 되려면 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whose는 설명 안 했죠. whose 뒤에는 그냥 완전한 문장 쓰시는 거예요. 그럼 얘도 완전 불완전을 따져주시면 되겠는데 자, 완전 불완전을 따진다는 건 우리 앞에서도 설명했어요. 요 접속사가 속해 있는 문장을 보고 판단하는 거였죠. 그게 바로 우리 빈칸부터 요 A 오피스까지가 접속사에 관련된 문장이니까 이것만 보고 문제를 푸시는 건데요. 자, 빈칸에다 접속사를 쓰게 되면 바로 뒤에 is offering이라고 is transferring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주어가 없죠. 자, 이런 게 바로 불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정답은 C, who 선택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해석까지 하면 하나의 형용사니까 A라는 사무실로부터 여기로 전근해 온 J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면 여기까지가 주어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끌 거예요. 다음 주 워크숍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형용사절 접속사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접속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장에서 명사절이 필요한지, 형용사절이 필요한지, 부사절이 필요한지 그거 먼저 파악을 하시고 파악이 됐으면 우리 방금 전에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거 바로 꺼내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거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월달 등장할 수 있는 접속사 전사와 관련된 내용 제가 다 추려서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요거 가지고 문제 연습해 보시고 꼭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래요. 자, 그럼 오늘 우리 특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어요.